시작부터 이런 이야기 나온다고 해서 이 이야기만 주구장창 할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대폭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해요. 라이트하우스는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 지금 같은 폭등장에. 폭등장이 비정상이었으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비정상적인 시장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거는요 당이론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인구가 지금 2분기 출산율이 0.75면 사상 최저래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지금 얼마나 심각해졌냐. 70년대에 비하면 4분의 1 토막이다. 물론 그 정도까진 괜찮다. 그런데 원래 출산율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선진국이 되어가면 될수록.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2021년에는 0.81이고 현재 2분기가 0.75예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더라.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큰 문제는요. 지역 감정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역 감정, 전라도, 경상도 나눠가지고 특히 전라도 쪽을 많이 매도를 하니까 이쪽에서는 더 똘똘 뭉치게 되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계산해보면 어때요? 지역 갈라치기는 간단해요. 내가 표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박정희 정부 때 이쪽을 많이 개발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해요. 그 다음에 이쪽을 많이 개발을 했죠. 여기 많이 거주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만 잡으면 돼요. 근데 여기는 마음대로 안 잡히지만 요 나머지 지방 쪽에서는 당시엔 통했으니까 이쪽을 부추기고 그럼 이쪽만 부추기고 요거 우리 편 하게 되려면 공공의 적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쪽을 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도 당시 인구는 한 2배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표가 2배로 들어오니까 남는 장사죠. 이쪽이 아무리 똘똘 뭉쳐서 더 표가 많이 나오더라도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이쪽에서 한 7, 80% 잡고 이쪽에서 상대방 다 주고 한 10%만 먹어도 개이득이더라.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부추긴 거죠. 이게 지역 감정에 대해서는 차별이죠. 잘못된 행위고 지역 감정 전라도 사람이 잘못됐고 경상도 사람이 잘못됐고 이런 게 어딨어요.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근데 막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지금처럼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진 않았지만 전라도 인간들은 다 저렇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막 전라도 사람한테 뭔가를 당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또 전라도 사람들 발끈해서 경상도 인간들은 다 저렇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근데 요게 현대 시대에서는 아예 없어지진 않았지만 현대 젊은 세대에서 통해요. 젊은 세대 중에서도 좀 세뇌를 많이 받고 자란 세대는 통하겠지만 절대적으로 통하진 않죠.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 시대니까. 지금은 무슨 갈라치기 들어가요? 연령 갈라치기. 그래서 요즘에 기사에서 과거에 이런 기사 많이 없었어요? 부동산이 폭등했다 과거에. 근데 2030 영끌들 MZ세대들이 산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네. 세대를 갈라서. 그리고 여태까지도 X세대 무슨 세대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 MZ세대처럼 그 전 세대랑 완전히 분리해서 이야기를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하느냐, 정치인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요것도 그렇다 치지만 출산율의 핵심은 요거죠. 남녀 갈등. 남녀 갈등 하는 거 보면요, 그쪽에서 정치병 환자들이랑 알바들 굉장히 많이 돌아요.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왜 그래요? 공공의 적을 만들면 똘똘 뭉치기 쉽고 여론을 만들면 주장하기 쉬워지고 공감대는 많이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극에 달했다. 특히 언제요? 문재인 정부 때 그거 엄청 많이 했죠. 커뮤니티 같은 데서. 2015년 남자들이 그 당시에 한 댓글 보면은 여자들 보고 군대 가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 군대 가는 거 가지고 캠프 갔다 왔더니 이딴 식으로 놀리지는 말아라. 우리도 상처받는다. 이 정도의 반응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여자도 군대 가라. 왜 그렇게 적개심이 심해졌느냐. 커뮤니티 해가지고 글 올리는 것들 보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글들이 막 가끔 올라오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그 여론을 만들고 그런 것들 보면은 분명히 돌고 있다. 그래서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 그래서 어때요? 이쪽에서는 한남들이랑 결혼 안 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페미들이랑 결혼 안 한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왜 결혼해야 돼? 결혼을 안 하면 내가 왜 출산해야 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극단적인 사례들도 있지만 극단적이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있죠. 어느 쪽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물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뭐예요? 여성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도적인 보완이 좀 더 필요하다. 왜냐면요,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최저임금 높다고 징징대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높은데 부담이 되는 건요, 최저임금을 주고 엄청 오랜 시간을 부려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적당한 시간을 쓰기에는 알바들도 거절을 하죠. 피크 시간을 비워놓게 되면 다른 알바를 못 구하는데 먹고 살긴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맞벌이를 하게 되면은 한쪽은 희생해서 출산하고 육아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게 힘들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많이 힘드니까 여성들이 가장 결혼을 안 한 이유, 이거는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영향도 있다. 그런데 가장 큰 영향은 뭐냐, 뭐니 해도 양극화다. 예를 들어서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안 했다. 부동산 막 올라가지고 부동산으로 재테크하세요, 이런 인간들이 결혼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가증스럽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를 들어서요, 서울 집이요 폭등하기 전에 몇 년 전만 가보더라도 중위 가격이 뭐 5억 7억 이 정도 했어요. 5억이라고 해봅시다. 5억이면요 외벌이로 절대 불가하느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죠. 굳이 집을 사지는 않더라도, 그리고 대출 껴서 사더라도 외벌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인데 10억이 됐어요? 월급은 얼마 안 올랐어요? 맞벌이 해도 힘들죠. 한쪽에서 희생해서 애를 키울 수도 없고 애 키울 자금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거죠. 그게 심각하다. 그럼 나중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수요가 줄어요? 수요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집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2040년은 돼야 가구 수가 준대요. 아직도 그런 이야기 하면서 가구 수 줄어들려면 아직 멀었다. 인구수 줄어도 집값은 올라간다. 통계가 굉장히 빨리 변하지 않았나요? 원래 2040년은 돼야지 인구수가 줄어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가구수로 말이 바뀌었죠. 그러면 2030년이 됐을 때 가구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가구수가 그때 줄어든다고 하는 이유는 1인 가구가 많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진행되다 보면요, 결혼 혼인 안 하는데 굳이 막 분리돼서 살 필요 있나, 이런 세대도 생길 테고, 당연한 게 1인 가구가 돼버리면요 큰 집에 대한 욕심이 사라집니다. 나 어차피 계속 혼자 살 건데 원룸에 살면 뭐 어때. 10년 뒤에요 생산 가능 인구가 얼마나 많이 줄었을까. 왜 생산 가능 인구를 말하느냐, 노년층이든 유소년층이든 이쪽은 원래는 집을 살 여력이 안 되죠. 집이 가장 필요한 세대가 어디냐, 노년층 되면요 조금만 더 보장이 잘 되면은 월세 내고 내 목돈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내가 이 집을 가지고 2, 30년 정도 더 산다고 하더라도 월세 내고 안전만 보장되면은, 그리고 생활비 정도만 보장이 되면은 연금이나 이런 걸로, 그러면 굳이 집 욕심 부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생산 가능 인구에서는 결혼하고 출산을 하려면 집이 필요한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진짜 실수요로 집을 마련한다고 치면요 신혼부부 세대에서 많이 사죠, 첫 집을. 근데 신혼부부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완전 신혼 말고 한 신혼부부 살고서 이제 내 집 마련 테크 타는 그런 경우에 소득 모아서, 그럼 그 수요가 줄어드는데 가구수만 늘어난다고 집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 1인 가구 중에 대부분은 월세 살고 있고 집을 못 사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된 건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수요로 치느냐. 그리고 임금은요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 받죠. 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이거를 왜 최저임금이 높다고 해석을 하죠? 최저임금이 있어요? 그러면요 다른 나라들은 최저임금 대비 이렇게 높은데 우리나라는 평균이나 중위가 이 정도로 높다. 최저임금이 이 정도라면, 그러면요 낮다는 소리죠. 평균적으로 받는 사람, 중위적으로 받는 사람이 낮고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는 사람들이 극소수로 따로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때요? 자, 중위임금 대비 뭐 최저임금 비율 막 이런 거 이야기해가면서 실질 최저임금은 14번째로 높은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7위까지 올라갔다. 즉 대부분 최저임금을 많이 주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개국 중에서 14번째로 실질 최저임금이 중요한 거죠. 실질 최저임금이 뭐예요? 물가나 뭐 여러 가지 생활을 생각했을 때 14번째라는 건 중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나라들 중에서 우리가 중간 정도로 못 산다고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도 아니고, 그런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순위가 높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쪽으로 비중이 쏠려 있다. 이거는 통계 공부해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죠. 중위 놓는 방법을 뻔히 아는데. 그래서 중위랑 또 평균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중위가 더 순위가 높은 것은 그쪽에서 오히려 극단값으로 많이 벌어가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최저임금 높다 하더라도 거의 최저임금들 벌고 있으니까 수익은 거의 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던 이유요? 임금이 적으니까. 그런데 요거 가지고 이야기해요. 신분제 사회니까 계급이 존재하고 있고 신분 상승의 기회다. 잘못되고 있고 비정상적이죠? 여기서 나만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돈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허리띠 졸라매고 집을 사요? 그래도 허리띠를 풀 수가 있느냐? 못 풀어요. 계속 졸라매요. 반은 이자 갚는 데 들어가고 반은 또 모아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더 큰 집, 플러스에서 또 더 큰 집, 계속 갈아타기 해서 자산을 불려라. 자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계속 허리띠는 졸라매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자산 불리기죠? 그러다가 한번 떨어지면 폭망하는데. 그러면서 무조건 투자해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못 선동하고 있는 게 뭐냐? 무조건 투자해라가 아니에요.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은 공부를 하고 때를 맞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역머니 무브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돈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예금 적금으로 머니 무브가 되겠느냐? 아니죠. 돈 가진 사람들이 현금화 시키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요, 자산이 꺼지는 시기에는요, 진짜 부자들은요, 돈을 현금화시키고 안전자산으로 이동시킨다. 채권 사고, 달러 사고, 금 사고. 근데 그럴 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주식 사고 뭐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주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맨날 이야기합니다. 노력을 하면 된대요. 노력해서 잘 안 돼요. 네가 그 정도는 노력한 게 아니고 진짜 이 정도는 노력을 해야 네가 부자가 될 수 있어. 부자는 뭐예요? 부귀할 풀면은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자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원리금 갚느라고 먹고 사는 걱정은 계속하게 된다. 되게 웃기지 않아요? 오히려 집 샀더니 소비가 너무 많이 줄고 있고 소비를 못하게 생겼고 돈이 없어서. 그럼 그 유동성은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자, 주식시장 볼게요. 지난해 2020년이죠. 역대급 폭등장이었죠. 거의 3월부터 10월까지 역대급 폭등장이 나왔었죠. 그런데 누적 수익률 신규 투자자 마이너스 1.2%, 손실 비율 62%. 판을 키우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죠. 그 대신 잃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테고. 그러니까 부자 되는 방법 이야기를 하는 건요, 판을 키우는 거예요. 다 같이 와서 투자해라. 그러면요, 판을 키우는데 내가 먹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호구들의 투입을 높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쉽게 하는 얘기가 뭐냐? 일단 돈 넣고 경험부터 해라. 주식까진 그렇다 칩시다. 주식은 여유자금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요, 여유자금으로 절대 못해요. 대출까지 껴가지고 해야 되죠. 처음 하는 투자를 올인성 투자를 한다. 나 포카도 처음 쳐봐가지고 패가 어느 게 더 높은지도 헷갈리는데 옆에서 비슷한 거 몇 개 있으면 좋은 패 들어왔으니까 질러. 올인성으로 질러요. 확률도 잘 모르면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들 주식 왜 손해받겠어요? 누가 주식을 저런 식으로 해요? 단타로 사고 팔고 그거 진짜 고수들 해가지고 그거 아예 올인해가지고 그것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들어왔던 유동성은요 거의 제로성 게임이죠. 주식은 코인이나 부동산은 완전 제로성 게임이고, 왜냐면 주식은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하고 코인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없죠. 그건 제로성 게임이에요. 유동성이 많이 들어와서 거품이 생겼는데 그 거품 붕괴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우리 1929년 대공황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잉 생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아 소비가 생산을 따라갈 수 없는 지경까지 된다. 지금 뭐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소비가 과연 진짜로 생산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살아나고 있느냐? 다 집에다가 때려 부은 거 아니면은 포기해서 자포자기 심정의 소비 그 정도나 좀 나오는 건데. 자영업자들 왜 죽어가요? 너무 많아서. 왜 너무 많아요? 근로소득으로는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문제였어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거품은 쌓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생산을 따라갈 수 없는 현상이 왜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수출 잘 되고 뭐 해가지고 경제가 잘 나갔을 때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경기 침체를 딱 한번 맞아버리면 완전히 붕괴가 되는 거다. 거품이. 그래서요. 대공황 당시에 보면요. 투자하는 게 노동자들 월급보다 많다. 쭉쭉 올라가니까. 불로소득에 근로소득을 뛰어넘고. 그게 거품이에요. 그러니까 붕괴가 되는 거고. 붕괴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돈이 고였으니까. 자본주의의 논리 중에 돈이 돈을 버는 거는 돈이 돌면서 생산성을 창조해내서 승수효과를 높이고 커져서 돌아오게 되는 게 자본주의의 논리인 거지. 투자하면 누군가는 소비를 해서 돌아야 되는데 도구나 카우나 다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겁나 쌓이죠. 터지기 전까지. 근데 소비는 계속 침체돼요. 돈이 다 여기 고여 있어요. 정부에서 돈을 푸는데 100을 풀면요. 승수효과 내가지고 1000으로 돼서 나와야 되는데 100 중에서 80이 여기 들어가 있고 20이 돌아가지고 승수효과 돌아봤자 많이 안 도니까 한 60효과 내고 있어요. 100을 풀어도. 그러니까 돈이 다 저기 가서 고여 있으니까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그러니까 터지는 거예요. 보인 게. 그리고 경기 침체를 맞으면 무너지는 건데 지금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이 98%라고 합니다. 이렇게 높게 나타난 것은 2020년 팬데믹 당시 그리고 2008년, 2009년 금융위기일 때뿐이다.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땐 개박살 난 거 기억나죠? 그 다음 팬데믹은 뭘로 극복했어요? 유동성. 지금 경제위기는 뭐 때문이에요? 이 유동성 위기죠. 뭘로 극복해요? 그러니까 거품은 빠진다. 당위론으로 이야기하는데 당위론만이 통하는 시기가 아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유동성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원래 비정상은 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왜? 비정상이란 말이 뭐예요? 비정상적인 상황은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태까지 젠가 게임이었어요. 부동산 젠가 게임이다. 가격 올린다고 해가지고 밑에 거 빼서 위에다 세워요. 처음에는 젠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로로 놓다가 초이노믹스 푼지로부터는 이렇게 세워서 놓죠. 그러다가 코로나 터진 뒤에는 이렇게 세워서 놨어요. 밑에는 계속 빠지고 위에는 계속 부실해지고 있다.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다. 닷컴 버블, 튤립 버블 왜 무너졌냐? 왜 거품이 무너졌던 거를 교훈을 삼아야 되냐?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왜? 그만큼 공부하긴 싫고 돈 벌고는 싶으니까. 여기저기서 투자하면 부자 돼요. 투자하면 부자 되는 게 아니라요. 투자를 잘해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올인하고
그냥 되겠지 하고 기도 메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를 상황을 캐치해서 재빨리 들어가는 거고 떨어질 상황에서 재빨리 빠져나오는 게 투자의 길이다. 근데 지금은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다 붕괴되고 있다는 거는 유동성 장세가 붕괴되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런 와중에도 저가고 뭐 기회고 이야기하는 것들 정신 나간 소리다. 그거를 아직도 욕심 때문에 못 놓고 있다면 당신은 부자 되기 글러먹은 사람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